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사투리 안 쓰는데요, 무슨. 약간 최고. 네. 면접 준비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을 독학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레퍼런스들 중에 이제 면접 관련 정보나 그런 꿀팁 같은 것들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면접 유형들을 익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그간 쌓아온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이제 면접에서 잘 녹여서 저를 어필할 수 있을까, 이제 저만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어서 사투리를 좀 원래는 많이 쓰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투리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면접 때는 좀 고쳐보고 싶어서 저는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녀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투리를 조금 덜 쓰고 말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는 그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예요. 스토리 쓴다고 하면 다들 제일 먼저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랑 블루베리 스무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하시면 딱 사투리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에서도 과장님이 바로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사투리 안 쓰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청탁 관련된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청탁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기억에 남고, 지인이 인맥을 활용해서 유리하게 잘 봐달라라는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만약에 저를 진짜 생각하는 지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대답을 했고,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걸러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질문은 직장 내에서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이제 동료나 상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민간 경력 채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간 했었던 그런 경험들, 업무들을 잘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틀에 박힌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좀 저의 맞는 경험을 만들어서 그걸 잘 면접관님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떨리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큰 에피소드인데, 면접 당일날 제가 신분증을 놓고 온 사실을 기차에서 알게 되었고, 이제 급하게 공고문을 다시 뒤져보니까 임시 발급증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다행히 있어서 사진도 다시 찍고 재발급 받고 바로 다행히 시험 치는 시간 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떨 틈도 없이 저는 이제 면접을 보긴 했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꼭 신분증 꼭꼭 챙기시고 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면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있다면? 민경채든 공채든 공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자격 요건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자기에 맞는 전공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그런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우대 요건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뭐 한국사, 영어 이런 것들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의료기술직인 경우에는 의공산업기사, 의공기사 등 전기기사 등등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료기기 분야의 의료기술직이 되고 싶으시다면 관련 분야의 학위, 경력은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분야의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우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재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공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력 채용이다 보니 이제 의료기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경력들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식약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마약, 화장품, 의료기기 정말 다양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정말 많이 힘들게 다들 일하고 있고요. 저 또한 안 힘들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개인뿐만 아니고 이런 조직의 성장 기회를 얻고 싶다면 식약처 입사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큰 거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의 이런 한 업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처 내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보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업무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책기관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먹거리, 의료기기, 안전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식약처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민원 전화와 많은 민원들이 쌓이지만 그래도 그걸 처리하면서 뿌듯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성취감과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식약처에 꼭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